생생해양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가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으로 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은 캐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5월입니다. 네. 나무에 초록빛이 짙어지고 바람도 참 기분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들이 가기에도 딱 좋은 시기다 보니까 바닷가에도 많은 분들이 바람 쐬러 나오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다 풍경을 즐기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도 우리가 꼭 지켜줘야 할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바다 생명들,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가까운 바다에도 보호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들이 참 많죠. 네.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바다 생물들,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네요. 먼저 국제적 멸종 위기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바다 생물은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저어새가 있습니다. 저는 돌고래 하면 귀엽고 똑똑하면서 또 사람들과 친숙한 동물, 제주 바다에서 또 가끔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돌고래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라고는 생각을 또 못했네요. 그렇죠. 돌고래 가운데서도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되고 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협약에도 등재가 돼 있어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물들입니다. 그렇군요. 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생물들은 어업에 의한 혼액, 선박 충돌,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혼액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해양 보호생물 지정 이전에는 수협 위판을 통해서 유통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사체 위판이나 유통 등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네. 특히 낫돌고래는 출현 빈도도 낮고 최근엔 관찰대 기록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필요하겠네요. 이 다른 해양 생물들도 비슷한 상황인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바로 해마인데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품는 독특한 생물이죠. 해마도 해양 보호 생물로 복해마, 점해마 이렇게 두 종류가 지정돼 있습니다. 해마도 불법 채집이나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해마는 크기도 작고 은신을 잘해서 보호가 또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획이나 채취가 모두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요. 학술 연구나 보건 목적이 아닌 이상 해수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바다 생명들은 너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됐네요. 네. 혹시 해양 조류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생물이 있을까요? 네, 조류 중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저어새라는 새인데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주로 동아시아에서만 서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황새목 저어새과로 부리가 국자처럼 넓적해서 저어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저어새가 강화도 갯벌에서 대규모로 번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강화갯벌도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갯벌 개발이나 해안도로 공사 같은 것들이 저어새에게도 영향을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립, 오염물질 유입, 서식지 축소 등으로 번식지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준고유종으로 분류될 만큼 중요한데 경기만 일대 조력발전소 건립 등 서식지 감소와 환경 변화가 예고되어서 그 심각성도 무척 크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강화도를 대표하는 한국의 새인 만큼 저어새의 보존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또 해양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여러 기관들이 여러 섬들과 울릉도 독도까지 조사하고 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해양법학회와 연계한 세미나를 통해서
보전 방안도 모색 중인데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바다 생물들, 그중에서도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저어새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준비해 오신 두 번째 이야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라 MC님, 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시원한 주스나 음료수 생각 자주 나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자주 나죠. 요즘도 또 이제 식사 후에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만 뭐 오렌지 주스나 각종 주스 생각도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렌지 주스 그냥 오는 게 아니랍니다. 오렌지 주스? 네네. 바로 과즙 운송선이라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들어옵니다. 과즙 운송선이요? 네.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 차를 실어 나르는 카캐리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물을 실어 나르는 가축 운반선 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과즙 운송선은 오늘 처음 듣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과즙 운송선은 오렌지 원액이나 껍질에서 추출한 기름, 또 레모네이드 농축액 같은 액체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오렌지 주스는 이런 과즙 운송선을 통해서 싣고 온 오렌지 주스 원액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과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시는 것이다 보니까 위생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데 위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맞습니다. 아라 MC님 말씀처럼 과즙은 변질되기가 참 쉽죠. 네. 그래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화물창을 사용하고 선박 표면 처리도 특수하게 이루어져서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 내부에는 냉각 시스템과 단열재 그리고 쿨링팬까지 갖춰져 있어서 항상 저온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과즙 운송선도 부두에 정박하거나 항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이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뉴스에서 과즙 운송선 정박 이런 소식은 제가 잘 못 접한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즙 운송선은 원유나 케미컬 화물처럼 전용 부두와 설비 라인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입출항이 제한된 특수 선박이라서 항구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이 배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은 이 배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만드는지 조선업 하면 또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 건가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과즙 운송선에는 대한민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하. 이 배는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LNG선이나 대형 선박뿐만 아니라 특수 설계와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과즙 운송선 건조 실력도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최고 이해 맞네요. 네. 네. 여러분들 과즙 운송선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최고라고 합니다. 다음에 오렌지 주스 마실 땐 오늘 얘기 나눴던 과즙 운송선 이야기 꼭 생각하시면서 마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우리 잘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자, 우리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어업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 가져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9개 어항의 선박검사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림항, 보령 대천항, 그리고 남해 미조항, 부산 다대포항 이렇게 4개 주요 항에 검사장이 생겼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이렇게 검사장이 늘어나면서 검사부터 증서 발급까지 평균 3일 이상 단축되었는데요. 우리 어업인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여름철 성어기를 앞두고 바쁠 어업인 분들께 유용하겠어요. 네. 게다가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잖아요. 네. 그만큼 조업하러 일찍 나가는 선박들도 많은데요. 여름철 조기 출항 증가에 맞춰서 이제는 오전 9시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굿모닝 선박 검사 서비스는 정기 검사와 임시 검사 등 선박 검사 전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찍 검사하면 우리 검사관분들도 새벽부터 바쁘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검사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공단이 탄력 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굿모닝 선박 검사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단 전국 관할지사 및 출장소를 통해서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요. 어선이 있는 항 포구뿐만 아니라
공단의 전국 선박검사장 9개소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 외에 일반 선박과 수상 레저기구 등도 검사받을 수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서비스는 5월부터 9월까지 시행이 되니까요. 선박 검사 일정에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이야기 듣고 나니까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어업인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정말 멋집니다. 자, 오늘 바다로에서는 멸종위기 해양동물 이야기, 과즙 운송선, 그리고 꼼사의 새로운 소식들까지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퀴즈 하나 내드려야죠? 네, 오늘의 바다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름철 조기 출항이 잦은 어업인들을 위해 굿모닝 선박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5개월 동안 어민들이 선박검사를 몇 시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번 오전 8시, 2번 오후 1시입니다. 네. 1번 오전 8시, 2번 오후 1시. 저희가 일찍부터 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시면요. 당첨되신 5분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